오늘은 차량 구매와 개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사용되는 차량 종류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0.5톤인 라보트럭이랑 1톤 트럭인 포터와 봉고가 있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 네. 같은 커다란 차를 개조해서 아메리칸 셰프처럼 멋지게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선 다 불법입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버스나 뭐 대형 트럭 이런 것들은 내더라고요. 푸드 트럭에 사용되는 차를 보통 신차로 구매하나요? 중고차로 구매하나요? 그건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텐데요. 중고차를 살까 새 차를 살까 고민하는 거랑 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나 중고차를 사면 그 개조를 한 후에 장사를 할 때 차량 이상으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차에 가까운 차량을 사는 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큰 금액을 써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건 또 저는 반대거든요. 이게 푸드트럭이란 것 자체가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건데 또 금액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차량을 구매할 때 보통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차량 구매에 앞서서 이제 1인이서 할지 2인이서 할지 아니면 잘 그런 경우는 없는데 3인이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량을 구매하는 게 좋거든요. 라보부터 말하면 이제 1인이서 하기에 가장 적합한 트럭이에요. 한 3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70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거든요. 신차는 한 900만 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개조되어 있는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는 보통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는 가능하시고요. 개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푸드트럭으로 장사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실내가 많이 좁아요. 그래서 서기도 되게 힘들 정도로 보통 앉아서들 많이 장사를 하세요. 타코야끼나 닭꼬치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을 보통 라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트럭들에 비해서 조금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이러니까 축제나 케이터링 이런 데서 약간 입점하는데 제약이 있는 편이에요. 네. 라보 푸드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노방에서 간단하게 자기 혼자서 장사를 하실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1인이 라보라면 2인 이상부터는 포터나 봉고 차량이 굉장히 유리한데요. 라보보다는 조리 공간이 더 커서 좀 더 복잡한 요리를 할 때 장점이 발휘되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때는 현금을 다 내고 구매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중고차를 구매할 때 딜러를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는 중고차 매장 안에 캐피탈을 이용할 수 있는 또 시설이 따로 구비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출을 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서는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이제 대출을 끼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금으로밖에 결제할 수 없죠. 차량을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기본 모양의 트럭에서는 푸드트럭을 운영을 할 수가 없죠. 택배차처럼 뒤에 박스 모양 이렇게 달려있는 모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탑이라고 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처음부터 탑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면 되지 않냐가 있어요. 그렇죠. 금방 말했던 붙여두었던 그 공간이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따로 올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따로 없고 그냥 그런 트럭을 사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럭 모양을 사도 돼요. 기존에 탑이 달려있는 차량을 구매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개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탑이 아닌 일반 트럭 형태로 오는 거 가장 좋아하세요. 차량도 개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방향도 있을 거고 봐왔던 예쁘다 했던 트럭 그걸 따라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뚫려 있는 문을 다시 붙여서 만들 수도 없고 원하는 동선이 나오지 않아서 불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올린 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윙바디와 쇼바탑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윙바디는 택배 상하 차량, 농수산물 시장 가면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되게 커다랗게 보이는 그걸 윙바디라고 해요. 그리고 쇼바탑은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푸드트럭의 형태예요. 네모난 박스 위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올려가지고 앞에 간판도 보이고 되어 있는 걸 쇼바탑이라고 해요. 윙바디는
이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멀리서도 잘 보여요.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잘 보이는 거. 눈에 잘 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기가 많이 나는 음식들에 좋아요. 이게 위가 열려 있다 보니까 연기가 빠져나가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테이크 차량들이 많이 윙바디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개폐 형식이 자동형이라서 이게 문 여는데 되게 편해요. 네, 이렇게 삑 누르면 열리고 찡. 삑 누르면 닫히고. 푸드트럭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예쁘다고 생각하셔서 많이들 찾으시는 편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이게 위로 열려 있다 보니까 겨울엔 너무 추워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요. 햇빛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장사를 못 해요. 빗물이 다 안으로 들어오겠죠. 원래 뭐 비가 와서 손님이 없기도 하겠지만 아예 네. 비가 들이쳐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바람이 많이 불면 윙바디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끼익 하면서 약간 불안한 느낌이 조성되기도 해요. 그냥 좋은 업체를 가야겠죠. 비용적인 측면도 쇼바탑에 비해서 이게 100만 원 정도 더 드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자동 개폐형이라 그 개폐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면 기본 100만 원씩 수리 비용이 듭니다. 네. 쇼바탑 같은 경우엔 무난한 디자인, 윙바디에 비해 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날씨를 덜 타서 많이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처럼 천막을 옆에 씌워서 따뜻하게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가 오면 위에 천장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좋아서 저희는 쇼바탑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희 감성과 맞아요. 윙바디에 비해서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초라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수동 개폐형이라 손으로 열고 닫아야 해서 손이 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봤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또 저희가 푸드트럭 시작하기 전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안에 막 냉장고며 화구며 이런 거 다 들어가면은 과연 이렇게 조리할 공간이 나오나?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주는 게 확장형이거든요. 확장은 이렇게 생긴 내부를 이렇게 밀어서 더 사용하는 거예요. 안 쓸 땐 다시 이렇게 넣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앞면만, 장사하는 공간만 미는 거. 하나는 앞에도 뒤도. 열고 또 뒤도 열어서 밀고. 네.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을 2배로 더 넓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들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디자인은 보통 3가지로 나뉘어요. 돈이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하면 본인이 하시면 되세요. AI 파일로 제작해서 업체에 넘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탑을 올리고 쇼바탑이나 윙바디를 만들어주는 업체에는 당연하게 디자인 업체도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맡기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 재능을 판매하는 크몽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외주를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세 번째를 아주 만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간략하게 2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 로고랑 그 겉에 들어가는 업체 로고의 위치라던가 더 그려졌으면 하는 이미지 파일들, 일러스트들을 생각하셔서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보다 편하게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도색을 해야겠죠. 네. 도색이 뭘까요? 도색은 맨 처음에 저희가 촬영할 때 보통 용달블루라고 하죠. 파란색이랑 하얀색, 회색 같은 색상으로 나와요. 근데 그 색상으로 장사를 하면 좀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서 색상을 선택하게 돼요. 일러스트에서 사용되는 색상표를 보고 색상을 선택해서 도색을 하곤 합니다. 도색은 쉽게 말해서 우리 색칠 공부하듯이 페인트 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따로 디자인했던 일러스트들이나 로고나 이런 것들을 그 색칠한 페인트 위에다가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랩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항공사에 붙어있는 로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페인트 칠한 게 아니라 스티커로 붙인 거예요. 그걸 랩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맨 처음에 차량을 구매한 후 탑을 올릴 업장을 찾습니다. 업장을 찾아서 네. 윙바디로 할까 쇼바탑으로 할까 고민을 하신 후에 네. 확장을 할까 그렇지 말을까 고민을 또 하시고 그 뒤에 디자인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시다가 네네네. 도색도 하고 스티커도 붙일 자리도 생각하면은 외부적인 것들은 생각하실 것들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쵸. 외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봤고 다음 컨텐츠는 이제 내부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서류 작업을 해야 되고 복잡한 과정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나 머리가 아프죠.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에트락이었습니다. 까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